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은 그 GitHub을 통해서 어떻게 내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으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앞에서 그 조은님이, 전 언니라고 하는데 조은 언니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GitHub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나 정말 개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개발자 이력서에 이제는 다 필요 없고 GitHub 한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력서를 써야 되지만 좀 혁신적이고 그리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고 그냥 GitHub 한 줄만 딱 그냥 건네주면 바로 채용 그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런 경우가 되게 주위에도 되게 많고 저 역시 GitHub 활동을 통해서 몇 번 이제 채용 의뢰가 온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력적인 프로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밋 히트맵을 채우는 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존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1인 커밋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르게 커밋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프로젝트 소개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네, 그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혹시 어떤 개발자?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나는 이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 혹시? 네. 이 질문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이 좋아서 개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앞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냐? 나는 10년 뒤 아니면 5년 뒤, 3년 뒤, 1년 뒤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어 있을까? 이 고민을 한 번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롤 모델은 누구인가? 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아니면 아까 조은 언니처럼 난 저 언니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나 결혼해서도 내 커리어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오픈소스 개발자가 몇 명인가? 그러니까 그 중에 여자는 몇 명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랭크드인이라고 어떤 분이 그 깃허브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 유저들을 이제 가지고 랭킹을 만든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깃허브를 사용한 그 유저들의 그 프로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랑 이제 포크 수 뭐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랭킹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몇 명이요? 그 정도 돼요. 100명 중에. 이건 정말 제가 생각에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딱 프로필만 봐도 뭐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봐도 남자가 한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그만큼 깃허브를 많이 안 쓰고 있기도 하지만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여성 개발자가 국내에 정말 극히 드물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볼게요. 지금 이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내가 몇 개 이상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첫 번째는 깃허브 활동 이력. 내가 지금 깃허브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성된 프로젝트 리포지토리가 3개 이상 있다. 지금 이걸로 이렇게 카운팅 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최근 2주 동안 커밋한 이력이 있다. 세 번째, 최소 1개 이상 기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다. 네, 그 다음 프로필, 유저네임이 본명이다. 그 다음에 내 프로필 사진은 웃고 있고 아주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현재 소속 직장, 단체, 거주지역 뭐 등등등 이런 걸 입력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첫 번째, 커밋 메시지 작성 규칙에 따라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작성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리포지토리를 포크하여 기여한 이력이 있다. 세 번째, 프로젝트 이름과 상세 설명을 전문성 있게 작성했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 완성한 프로젝트 모두 리드미 파일에 상세하게 설명이 잘 작성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관심 있는 리포지토리에 별을 달은 적이 있다. 네. 다 하신 분 혹시 난 다 했다 이거. 난 100% 아니면 뭐 없네요. 한 서너 개 정도는 못했다. 반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네, 한 개라도 했다. 오, 한 개라도 하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본인이 부족한 거는 좀 채워 가셔야 돼요, 앞으로. 네. 그래서 저는 따로 PPT는 그 이후에 만들지는 않았고, 여기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가 정리를 다 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GitHub을 보면서 실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줄줄줄 써놨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취하셔서 이제 하시면 돼요. 물론 5가지 앞에 말씀드린 5가지를 다 조금씩 살펴볼 거지만 이 중에 좀 필요한 거 제 말이 다 그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취하셔서 본인의 그 이력에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면 첫 번째로 이제 매력적인 프로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매력적인. 이게 참 중요한데 아직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 이건데 부끄럽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bitly.ly 하고 커리어 대시 GitHub 여기 아까 거기로 가시면은 좀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C4W 대시 GitHub 네,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주소 가시면 되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매력적인 프로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이 URL을 그냥 던져주면은 그 채용 담당자가 보고 맨 처음에 들어온 화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딱 봐서 이 사람은 개발을 열심히 한다라는 딱 느낌을 빡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에 맨 처음에 그냥 GitHub 가입하시면은 그 그라바타 그냥 그 랜덤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갖고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가짜 계정일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본인이 가장 잘 나온 가장 예쁜 셀카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하면은 리포트 공유하면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썸네일로. 그거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꼭 예쁜 사진을 넣어주세요. 아까 한국의 컨트리뷰터 100명 나와 있는 그 랭크 페이지에는 남자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의 사진을 올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자 개발자로서 이런 좀 화려하고 좀 밝은 분위기를 주는 사진을 넣는 게 저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아티클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GitHub은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 사생활이나 뭔가 약간 프라이버트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개발자로서 얼마나 그 임팩트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설득력 있고 전문성 있는지를 나타내야 돼요. 만약에 뭐 일러스트나 아니면 뭐 연예인 사진이나 뭐 다른 이상한 사진을 뭐 캐릭터 사진 뭐 이런 걸 넣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전문성이 그렇게 보이는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코드가 정말 나이스하고 이 사람이 이미 개발자로서 커리어가 엄청나고 정말 유명 개발자면 상관없어요. 제 이름 안 써도 뭐 닉네임 하나로 다 얘가 누군지 알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레벨이 아니라면 적어도 채용 담당자나 아니면은 인사 담당자들 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밝고 그런 분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가 이렇게 뭐 더 예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되게 품성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때문에 그 이름이나 그 닉네임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는 본인의 그 이름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소설 뭐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죠? 필명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미 유명한 거고. 근데 제가 뭐 다른 이름을 만든다 하는데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꼭 요거는 네,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정보 또한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뢰감이 있는지 네, 요게 중요하고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그냥 뭐 I love 엑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전문성 있게 네,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 링크, 블로그 개발자라면 블로그는 꼭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채용 의뢰도 오고 또 개인 PR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인포메이션은 꼭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핀 커스터마이즈 유어 핀 리퍼지토리스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의 리퍼지토리가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완성도 있는 거 세 가지 이상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고 이거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채우는 거. 저도 못 채웠는데 열심히 채우셔서 이거를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2주 이내에 커밋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인사 담당자가 보고 아, 얘 그래도 깃허브 계속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실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이실 경우는 이게 프라이버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Public and Private Contribution을 누르셔야지 이게 다 마킹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 1일 1커밋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3번으로 넘어서 올바르게 커밋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이 글을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따로 PPT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내 스스로 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디벨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GitHub 커밋을 그렇게 다 까보지는 않은데 간혹 까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보통은 이제 시니어 개발자 분들이 요로 들어가서 이거 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서 아, 얘 커밋 이렇게 뭐 썼네? 아, 뭐 얘 이런 식으로 뭐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커밋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이제 얘 그 지식이 다 까발려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 얘가 커밋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커밋이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느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절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얘가 커밋하고 이제 푸시했는지에 대한 모든 그 총체적인 그 과정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력이 오래된 게 아니고 거의 초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커밋 단위도 맨 처음에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git add 점 하고 다 올리고 한꺼번에 올리고 막 이상하게 커밋 메시지를 남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커밋 단위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최종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에 점을 하나하나씩 방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별로, 그다음 모듈별로, 그 파일별로 쪼개서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코드의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고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패턴이 다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메시지에는 제목이랑 본문이랑 그다음 푸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목만 해요.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도 보통 그냥 뭐 git commit -m 하고 따옴표 하고 뭐 안에 그냥 메시지 적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제목이에요. 제목 그 리스트를 커밋 그 로그를 보기 때문에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제목 맨 앞에 그 타입을 달면은 한눈에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얘가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커밋 앞에다가 여기 보면은
뭐 fit, 뭐 fix, docs, 스타일, 리팩톨, 테스트, 뭐 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얘가 수정을 했는지를 눈에 이렇게 파악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커밋 메시지 작성하실 때 첫 단어는 동사 원형으로 쓰시고 이거는 되게 관습적인 거고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사 원형에다가 처음에는 이 그 캐피탈로 써주세요. 대문자로 써주세요. 써주시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뒤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커밋 메시지에 관해서 한국어로 작성하시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영어로 사용하셔서 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한국에만 계실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해외 진출하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앞으로 커리어도 많이 쌓으시고 이제 더 해외 이런 기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을 좀 들이면서 나 영어 못하니까 그냥 한국어로 그냥 대충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서 영어 단어도 좀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밋이 얘가 고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로 어떻게 고쳤는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72자로 막 작성해야 됐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보지 않아도 커밋 메시지만 보고 얘가 어느 부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소스 코드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봤을 때, 텍스트만 봤을 때도. 네, 그러고 이제 꼬리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 깃허브에 보면 이슈 있잖아요. 이슈 트래커. 그 중에서 얘가 어느 부분을 이제 해결했는지를 달아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셔서 하실 때 분명 이슈를 다 할당받으실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그 지라 같은 데다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깃허브에도 다 남겨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커밋했는데 뭐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날라갔어요. 근데 이거 한 사람 누구야? 했을 때 다음에 이런 히스토리로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뭐 해결했는데 뭐가 났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인데요. 물론 다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되지만 이 처음에 원칙은 꼭 지키셔서 지금부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소개 글로 갈 건데요. 저도 이제 다른 이제 개발자 분들이 만들어 온 리퍼지토리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보면은 특히 한국 분들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초능력자들이 많으신지. 그래서 그 깃허브 그 소개 글 작성하는 거는 이제 리드미 파일이라고 해서 되게 여러분 다 보셨죠? 이제 리퍼지토리 가면은 처음 나타내는 아까 그 화면인데, 네. 다시 여기 가볼게요. 이 화면인데 이 화면을 이 글을 정말 잘 써주셔야 돼요. 레포트 쓰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로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채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거를 다 깃 클론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뭐 빌드해서 실제 로컬에서 안 돌려봐요. 너무 귀찮고 하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쭉쭉 보고 그냥 이 안에 이거 다 클릭해가지고 커밋 어떻게 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폴더 구성했는지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많이 간과합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처음 본 사람도 너가 뭘 만들었고 뭘 만들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너가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너 이거 좀 틀렸네? 그럼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어떻게 너 거 이거 하면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여러분들 만든 프로젝트를 여기 로컬에 다운받아서 돌릴 수 있게 다 그 레시피처럼 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어썸 리드비에 가면은 되게 잘 된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이거 좀 괜찮다 그러면 그거 똑같이 쓰세요. 그냥 잘 못 쓰겠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똑같이 그 구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타이틀,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서 갖고 온 거고 여러분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갖고 온 걸 설명해 드리자면 프로젝트 타이틀, 그러니까 프로젝트 제목을 또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막 대충 쓰면 안 되고 굉장히 이거 보면은 아 얘가 이 기술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구나라고 납득이 될 만큼 그렇게 그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문장 한 문장 정도 이 프로젝트 뭔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기는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왜 이거를 만드셨는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아 저 학교 그 숙제 제출하려고 만든 거예요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빌드 스테이터스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코드 커버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뭐 npm 버전이 뭔지 뭐 이런 등등등등을 써주시는데 요게 제가 뒤에도 이 링크를 달았지만 요게 혹시 써보신 분 있어요? 배지 다는 거? 네, 많이 없네요. 이거 배지를 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줄글로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요 배지를 다셔가지고 이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코드 스타일로 여러분들 쓰셨는지.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옵션 사항이긴 해요. 그리고 스크린샷,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코드를 로컬에 담아서 돌려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 아이무비로 찍어가지고 그 GIF 파일 만들어서 그 이제 동영상처럼 돌아가게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딱 봐도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이거는 배포를 못했어요. 백엔드를 아직 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배포를 못할 경우에는 더더욱 데모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 폰 개발하시는 분은 이게 찍기가 아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스크린샷 하실 수 있잖아요. 무비로. 그래서 꼭 다 찍으셔서 네,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유튜브다 하면은 그냥 유튜브 그 스샷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그냥 A 태그 달아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한 그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썼는지,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어떤 언어를 썼는지 여기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뭐 프레임워크나 뭐 여러 가지 타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만약에 적용해서 다른 데다가 만약에 쓴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여기 적어주세요. 그리고 설치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데 설치하는 방법, 내 로컬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git 클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URL 해서 이게 다운받잖아요. 그거 되게 아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 써주세요. 다 써주세요. 다 써주시고 특별히 이게 API 그러니까 뭐 서드파티 API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API 레퍼런스로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테스트가 만약 있으면 테스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써주세요. 네. How to use?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있다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있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 내가 만든 플러그인이나 뭐 아무튼 뭐 프로젝트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프로젝트에다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포크를 떠서 뭐 여기서 뭐 해주세요. 기클론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것도 항상 상세하게 이렇게 남겨주셔야 돼요. 사실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레딧 그러니까 특별히 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만약에 내 친구랑 했다 이분이랑 했다 근데 이분이 더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뭐 땡스 투 누구누구 해서 뭐 트위터나 깃허브 그 프로필 링크를 이렇게 걸어주면서 네, 감사의 표시를 전하시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라이센스 잘 안 하는데 안 다루시는데 기본적으로 깃허브 리포지토리 생성하시면은 거기에 git ignore 추가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 타입 그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내 코드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명시해 주세요. 라이센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놓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라이센스가 있어야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픈소스 기여하기가 쪼그레비 레벨에서는 거의 못한다 보시면 돼요.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저는 뭐 했냐면은 제가 이제 코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배울 수 있는 교재를 찾았어요. 교재를 찾아서 튜토리얼을 보고 그거를 번역해서 이제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틀린 것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었고요. 이제 뭐 오픈소스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그만 말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지려면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기가 조금 아직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고스트라는 그 블로그 만드는 건데 여기 CLI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스타트 누르고 여기 소식을 받고 싶어요. 그럼 소식을 어떻게 받냐면 워치 눌러서 워칭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 메일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작고 활발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뭐 마젠타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그 딥러닝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런 거 요걸 클릭해서 저도 매일매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고요. 오픈소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사용자 그룹에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저는 리액트를 쓰고 있는데 리액트에 가입을 해서 가입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룹 가입하셔서 좀 하다 보면은 저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하실 분? 하면서 약간 낚시를 낚는 분들이 생기고 번역 같은 경우에도 번역 같이 하실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와요.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돼요. 가서 이제 조금이라도 뭐 문서에 뭐 점이 없다, 뭐 퀘스천 마크가 없다, 뭐 세미콜론 없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잡아내셔서 그냥 플리캐스트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셔서 좀 깃허브나 오픈소스에 친숙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번역하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슈를 좀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슈 리스트가 있어요. 네, 두 번째 탭으로 갑시다. 이거를 저도 그렇고 잘 안 해서 안 하시죠,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리액트라는 거를 그냥 쳤어요. 잠깐 여기 아닌데 요거를 누르고 네, 리액트를 쳤어요. 치면은 이제 리액트 분야에서 이제 핫한 애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잘 모르니까 일단 처음에는 거 해보자 하고 가보면은 이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쓰면서 뭔가 잘 안 되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리스트가 쭉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 댓글 같은 게 좀 많이 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주제에 관해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터나 아니면은 메인테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댓글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했다고 해서 뭐 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리고 스택 오플로로 만약 검색을 하실 건데 가끔씩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이슈 가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가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눌러서 꼭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위키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위키에 보면은 여기 이그젬플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긴 따로 이게 설명이 안 됐는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라이브러니까 그런데 뭐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 오픈소스 이걸 활용한 뭔가 다른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이그젬플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데모 같은 거 진짜 뭐 좀 작게 작은 규모로 데모 만들어서 이 사람들 보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여긴 없는데 만약에 헬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긴 없네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으면은 헬프가 있으면은 아 이거는 도와달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댓글로 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하는 거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커밋 단위를 네, 말씀하셨는데 파일 전체를 올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파일을 올릴 때 그러면 어떻게 단위를 끊어서 올리는지가 궁금해서요. 이미 만들어진 걸 할 때는 그냥 이닛 프로젝트로 그냥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내가 뭐 다 만들어놨는데 깃허브에 계속 커밋을 안 하셨다면 그냥 한 번에 올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나누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저도 막 다 모든 리파지토리를 완전하게 열심히 다 만든 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번역한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태그라는 게 기능이 있어요. 요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거를 내가 사용한 것 중에 가장 연관성 높고 이제 사용한 언어를 이렇게 태그를 달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이거 통해서 들어와서 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배포가 만약에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도움말 링크 같은 거는 그냥 여기서 요거를 달아주시면 돼요. 네. 또 제가 커밋을 해서 그래프에 세워놓더라도 네. 이제 기시 공개가 안 된 상황이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실제로 다 완성이 안 된 걸 그냥 드렸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이게 너무 부끄럽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초보 레벨인데 이걸 공개하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빼먹을까봐 좀 그런 수도 있잖아요. 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를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일단 하시고 근데 하지만 내가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막 어떻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너무 쪼렙 같고 그리고 나는 그냥 보고 알아쳤는데 이걸 공개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웬만해서는 다 퍼블릭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네. 네. 저 아까 깃허브 활동을 통해서 네. 그 채용 제의를 받으신 적도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보고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궁금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 관심 있지만 시각화나 애플리케이션 제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령 제가 그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게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서 D3를 활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 그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저는 리액트를 당시 좀 관심 있고 공부하고 있어서 그냥 퓨어한 바닐라로 짜는 것보다는 리액트랑 D3랑 같이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작정을 하고 교수님 내주는 숙제가 한 대여섯 개 있었는데 요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다 리액트로 다 짰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이제 하는 것도 공유하고 스크린샷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데 그래서 D3를 활용해서 제가 만든 거고 이제 배포까지 다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거 보시고 되게 관심
있으신 어떤 기업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시각화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리액트도 그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혹시 와서 일할 생각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의가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잘 예쁘게 가공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누구누구 교수님의 숙제로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네, 또. 네. 그러면 없으시면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